안녕하십니까. 수학 공격입니다. 오늘은 경우의 수 파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두 문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컵에 참가한 6개 학급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읽어달라고 했고요. 지금 대진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라든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셈을 할 때 좀 포인트가 있는데, 요 포인트를 조금 잡고 가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중복, 그러니까 뭔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좀 읽어야 되는가, 서로 다르게 본 뒤에 중복을 제외해 주는 거죠. 또는 서로 같은 것들은 같게 본 뒤에 다른 것들을 다른 경우들을 곱하기 해주는, 그죠? 여긴 나누기를 해줘야겠죠? 서로 같게 본 뒤에 서로 같게 본 다음에 그럴 때마다 다르게 봐야 되는 것들을 곱해주던가, 아니면 서로 다 다르게 본 뒤에 뭔가 중복되는 부분들을 나누기를 통해서 구해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풀이는 여기 서로 다 다르게 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6개의 학급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 6개 학급을 A, B, C, D, E, F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뭐 중복되는 거 생각 없이 그냥 다 다르게 생각해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총 6개 학급인 거니까 쭉 논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의 수는 6팩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이제 나누기로 제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중복된다라는 것을 대진표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A팀, B팀을 있는 상태하고 B팀하고 A팀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두 상태를 같은 거로 볼 것인가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인데, 토너먼트 상에서는 경기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즉 중복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가지로 읽어줘야 되겠고요. 그럼 그런 경우가 여기에도 있나 보면은 여기에서는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경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2를 한번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은 중복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3개 있으니까 얘들이 뒤집어졌을 때 의미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보셔야 되는데, 서로 다른 상태가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얘랑 얘가 연결된 게 아니라 바로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요 라인과 요 라인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2 곱하기 2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완전히 다른 걸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중복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셔서 셈하시면 좀 더 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적어도 하나씩 받도록 3명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단원명으로 하면 이제 분할과 이제 분배가 되겠고요. 분할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그룹을 나누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우선 문제를 볼 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도 서로 구분이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도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우선 볼게요. 서로 같은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는 케이스는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저번 교육과정에 있었지만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삭제가 됐지만은 문제에서는 계속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그냥 셈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직접 구해보시는 문제죠. 직접 구해야 됩니다. 직접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는다. 그죠? 서로 다른 공을 서로 같은 주머니였다는 건 구분이 가지 않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주머니가 이렇게 서로 구분 가지 않는 상태에서 1번 공과 2번 공이 있어. 그리고 2번 공과 1번 공이 있어라고 하면은 이건 서로 구분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주머니 자체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1이 있고 2가 있느냐,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서로 다른 공들을 서로 같은 주머니에 넣는 상황은 이제 분할이라고 합니다.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엄밀하게. 그래서 우리 단원에서 이제 분할이라고 하고, 이건 고1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상태는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안 배웠고요. 고2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복조합으로 이제 푼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고요.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다. 요거 자체가 이제 집합의 분할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분배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분배 같은 경우는 먼저 2번 집합의 분할을 해주신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해주시면, 주머니를 나열해 주시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할 내용은 분할과 분배 요 두 내용이고요. 요 두 개는 여기 부분은 그냥 스스로 이제 채야 되겠고, 여기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1부터 6, 6개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6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 6장은 서로 다 구분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명에게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3명이라는 거는 결국엔 주머니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3명의 주머니. 3명이 있는데 3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된 상태. 그래서 서로 다른 주머니. 그러니까 이제 분배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할을 한 뒤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분배까지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한번 풀이를 한번 볼게요. 네, 방금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다시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자연수가 적힌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적어도 한 개씩 받도록 3명에게 나눠주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 상황은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주머니 1, 2, 3, 4, 5, 6이 적혀 있었다 그랬으니까 공은 서로 다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3명한테 주는 거는 주머니마다 다른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각 사람마다
받아야 될 공이 적어도 하나라고 했고요. 지금 공은 6개이기 때문에, 카드는 6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첫 번째, 나눠줄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생각을 하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1개,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1개, 2개, 3개. 그 다음은 2개, 2개, 2개. 이렇게 나누어줘야 될 텐데요. 요거 자체가 일단, 몇 개씩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자연수의 분할입니다. 6개의 공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구분이 안 가는 상태. 그렇게 천천히 하나씩 구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공을 나눠줘야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리가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 6개의 카드를 놓을 겁니다. 라고 하면, 일단 6개의 카드가 다, 구분이 안 간다. 자리가 이제 6개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 5, 6. 여기에 6개의 카드를 놓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6팩,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주면 될 텐데요. 나눠줄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주머니들이 구분이 안 가는 경우를 나눠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머니 안에서 그 공들이 서로 구분이 안 갈 때, 그 2가지 케이스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머니가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 대해서는 나눠줄 때 지금 여기 1개, 여기 1개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2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 4개를 나눠주는 것 자체는 구분되지 않으니까 4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지금 그룹만 나눈 거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을 그죠? 주머니를 정해줘야 되겠죠? 주머니를 정하는 경우가 3팩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은 5가 되겠고, 여기에서 2로 나누면은 이제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3팩은 6이니까 6, 5, 30에 3 곱했으면 이제 몇 가지냐면은 90가지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거라고 했을 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주머니가 구분 안 되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안에서 공이 구분 안 가는 상태 체크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한테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1개, 2개, 3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를 3개로 놓은 다음에 여기 6개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또 6개 6팩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지금 주머니 구분 안 가는 상태는 없고요. 그 다음에 공을 놓는다라고 하면 여기 2가지 2팩, 그 다음은 여기 3가지 3팩. 이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거 나눠주는 거니까 3팩토리얼 한번 곱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3팩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2팩은 여기 앞에 가면 2가 곱해지는 거고 2 곱하기 5팩이 되겠고요. 5팩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은 3이죠. 이게 120이거든요. 5팩 120이다 좀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120에 3 곱했으니까 360까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개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공이 카드 놓을 자리가 6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6팩을 놓으면 되겠고, 이 상황에서 그룹 구분 안 가는 건 3개로 보고서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마다 2개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얼마냐면은 3팩 곱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거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3팩 이렇게 지워주시고, 지금 2니까 얼마죠? 6, 5, 4, 3, 2, 1인데 2 한번 날라가고 이 2개가 4로 날아가니까 요거 30 곱하기 3, 90이 돼서 요 3가지를 다 더해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여기 볼 때 이제 그룹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나눠주긴 했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룹 자체가 사실은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감안하고 하셔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배우기를 먼저 구분이 안 가는 상태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